기본 개념을 모르면 백날 로션 크림 발라봤자 죽었다 깨어나도 속건조를 못 잡아요. 히알루론산 화장품을 쓰면은 속건조가 좋아진다? 자, 이거 상술이고 거짓말이거든요. 진피층까지 속보습을 꽉 잡을 수 있게 만들어야지만 이 속건조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아무리 로션을 바르고 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건조하게 느껴진다면 피부 안쪽부터 바싹바싹 메마른 느낌이 들고 푸석푸석하게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바로 속건조를 갖고 계신 건데요. 자, 오늘은 이 여러분의 속건조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속건조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가 안쪽부터 수분을 잘 머금고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부에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속건조를 해결할 수 없는데요. 집에서 백날 이것저것 해봐도 이 속건조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속건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수분을 채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을 열심히 마시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마시는 물은 전신으로 퍼져서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피부로 공급되는 물의 양도 줄어들고 그만큼 피부가 더 쉽게 건조해지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뻔한 이야기 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여러 번 강조를 해도 물을 열심히 마시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하루에 몇 잔의 물을 마시고 있는지 알고 있는 분들은 정말로 드물죠.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물은 하루 최소 1.8리터 이상 마셔야 합니다. 대략 몸무게의 0.03을 곱한 값 정도가 적당한데요. 자, 하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려고 하면 거부감이 들기가 쉽죠. 따라서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나눠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요즘은 커피를 하루 한두 잔 이상 마시는 게 현대인들의 일상이죠. 하지만 커피는 물이 아니고 카페인으로 인해 이뇨 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가기가 쉬운데요. 가급적 커피는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게다가 모든 물이 피부에 좋은 것이 아니라 피부에 좋은 물과 나쁜 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물을 무작정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물 섭취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속건조가 심한 분들이 흔히 간과하는 게 있는데,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에만 수분을 자꾸 채워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 피부에 수분을 채우는 것만큼이나 이 주변 환경에 수분을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부의 수분은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증발하게 되는데, 주변 환경이 건조할수록 피부 수분이 더 쉽게 날아가고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부뿐만 아니라 피부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수분을 채워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겨울철에 피부가 더 건조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에 의해 피부 수분이 자꾸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 오는 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같은 피부라도 비 오는 날에는 피부가 덜 건조하죠. 피부 수분이 공기적으로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상 내 피부 주변 환경의 습도가 얼마인지를 체크하고 40에서 60% 이상의 습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가습기를 틀어두는 것도 좋고 빨래를 널어두는 것도 좋아요. 자, 이것도 저것도 귀찮고 번거롭다면 분무기를 하나 사서 주기적으로 공기 중에 칙칙 뿌리는 것도 좋습니다. 또 같은 수분량이라도 방 온도에 따라 습도는 달라지는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습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 온도를 어느 정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분무기로 공기 중에 물을 뿌릴 때 얼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얼굴에 물방울이 닿으면 일시적으로는 촉촉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증발하면서 피부의 수분을 더 빼앗아 갑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저는 미스트 사용도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요. 얼굴이 건조하다고 미스트를 자꾸 얼굴에 뿌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순간만 시원하고 촉촉해지지 결국에는 더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만약 미스트를 사용한다면 그 위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보습제를 덧발라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속건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촉촉하게 만들어야 하는 건 내 피부뿐만 아니라 이 피부를 둘러싼 주변 환경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속건조를 호소하는 분들의 피부는 대부분 피부 장벽이 망가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자극이 반복되면서 피부에 염증이 생겨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결국에는 피부 보습을 담당하는 천연 보습인자나 장벽의 지질들이 사라지면서 피부가 당기고 화끈거리고 쓰라리고 따가운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따라서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일단 가장 간단하게는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드는 행위를 피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일상에서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행동은 메이크업과 클렌징입니다. 세안을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과하게 하면 피부의 노폐물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도 함께 손상이 되는데요. 특히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바른 뒤 이중 세안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세안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기가 쉽죠. 세안이 과한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세안 후에 피부가 당기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세안 후에 피부가 뽀드득거린다면 개운하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이미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것입니다. 애초에 가벼운 클렌징만으로도 노폐물이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중 세안을 할 때도 두 번째 세안은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여 피부 장벽 손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안 후에 피부가 당긴다면 피부 장벽이 더 손상되기 전에 재빨리 보습제를 발라야 하고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면 수분이 더 오래 남아서 보습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부 장벽은 벽돌 같은 각질 세포와 시멘트 역할을 하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세콜지 성분이 적절하게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대부분 피부과에서 처방 가능한 MD 제품으로 출시되어 있고, 제품마다 성분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피부과 전문의에게 추천받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는 세라마이드 함량이 높은 제품이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안쪽에 염증이 있어 피부 장벽이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염증 관리를 위한 피부과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LDM 트리플, 인텐스 울트라, 소노스텔러 같은 초음파 관리는 피부를 진정 재생시키면서 피부 장벽 기능을 정상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유효 성분들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키는 효능도 있어서 속건조가 심하고 민감한 피부 치료를 위해 기본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관리죠. 속건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물질이 무엇일까요? 아마 히알루론산일 텐데요. 히알루론산은 피부 보습을 책임지는 피부의 구성 성분으로 물을 최대 1000배까지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피부를 촉촉하고 빛나게 만들어주는데요. 대부분 피부에 진피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한 히알루론산을 가지고 있을수록 속건조 없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죠. 속건조가 심한 피부는 이러한 히알루론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을 보충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고보습용 화장품에는 대부분 히알루론산이 고용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화장품을 사용해보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물광이 나는 효과를 경험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히알루론산 화장품에는 몇 가지 오해가 숨어 있는데요. 히알루론산을 피부에 바른다고 해서 실제로 진피층까지 깊이 침투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피부를 통과할 수 있는 분자의 크기가 500달톤 정도인데 히알루론산은 5천에서 수백만 달톤에 이를 정도로 분자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부 겉에만 머물러 있을 뿐 이 속까지 들어갈 수는 없죠. 히알루론산 화장품을 바르면 이 피부 겉에 있는 히알루론산이 물을 흡수해서 이 표면을 촉촉하고 빛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보습이 잘 되었다고 느끼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이 속건조까지 해결해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저분자 히알루론산 화장품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분자나 초저분자라 해도 진피층까지 침투되는 히알루론산의 양은 아주 적다고 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진정한 의미에서 속건조를 해결하려면 이 히알루론산 화장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이 겉보습 효과는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화장품을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 히알루론산이 머금은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오일리한 크림 제형의 밀폐제를 그 위에 한 번 더 덧발라 히알루론산의 효과를 극대화해 주시면 좋겠네요. 원장님, 저는 말씀하신 거 다 해봤는데도 속건조가 너무 심한데 방법이 없나요? 이런 분들은 진피층에 히알루론산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직접 히알루론산을 주입하는 스킨 부스터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소위 물광주사라고 불리는 시술인데요. 하지만 기존의 물광주사는 히알루론산 중에서도 비각용,
히알루론산을 사용합니다. 비각유 히알루론산은 분자들끼리 서로 연결되지 않아 응집이 되지 않고 하루 이틀이면 다 분해되어 사라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효과 또한 금방 사라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자, 반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필러는 각유 히알루론산인데요. 분자들끼리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 응집력이 강하고 볼륨감을 형성하기가 쉬워 주로 꺼져 있는 볼륨을 채울 때 사용을 하죠. 자, 하지만 피부 속건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피층에 주입하기에는 이물감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바이리즌이라는 스킨 부스터 시술을 주로 활용하는데요. 이 바이리즌은 세미 각유 히알루론산으로 분자들끼리 아주 약하게 응집된 형태입니다. 필러와 같은 이물감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면서 기존의 물광 주사에 비해 훨씬 더 유지 기간도 길고 물광 효과도 극대화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속건조 해결을 위해 특수하게 고안된 형태의 히알루론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술 후 3개월까지도 그 효과가 지속된다고 보고를 하였고요. 수분감뿐만 아니라 모공, 잔주름, 피부의 거칠거칠함까지 모두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얼굴 전체를 기준으로 바이리즌 1에서 2cc 정도를 더마샤인 같은 인젝터를 사용하여 골고루 주입하는데요. 피부 상태에 따라 보톡스나 다른 스킨 부스터를 믹스하여 주입할 수도 있고요. 물론 손으로 직접 주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술 후 2-3일 정도 엠보나 주사바늘 자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통증도 충분히 견딜만 하고 다운타임도 적은 편이죠. 바이리즌은 특유의 약한 응집력 때문에 미세한 볼륨아이징 효과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칼주름 형태의 팔자주름이나 입가주름, 눈밑 꺼짐, 눈꺼풀 꺼짐과 같은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필러를 하기에는 뭉칠까봐, 부자연스러울까봐 걱정되는 부위에 바이리즌을 응용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영상에서 더마샤인을 이용하여 바이리즌 시술을 받으신 분도 시술 당일부터 건조감이 개선되는 걸 느끼셨다고 하고요. 특별히 스킨케어 루틴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평소 심하게 당기던 피부가 하나도 당기지 않을 만큼 좋아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더 매끈해지고 광이 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잘 해결되지 않는 속건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바이리즌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속건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원칙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해서 이 속건조 고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연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